오늘 지금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듀엠바오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제인가 신부집에 갔었는데, 그때게 갔었을 때게 이렇게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은, 상담을 받았는데 신랑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전통원리 비용도 포함이 돼 있느냐 물어보고요. 그리고 한국의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전통원리의 그 비용은 우리 회사하고는 관계없어요. 어느 회사든지 전통원리의 비용까지 회사에서 이렇게 관여를 해가지고 치르는 그런 회사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전통원리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전통원리는 무조건 초원들은 하는 걸로 인식이 돼 있고, 이렇게 재원도 뭐 거의 한 50%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전통원리는 우리 같은 경우에 200만 원 정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원리는 이렇게 200만 원 정도 주라고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2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지만은 신부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신부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처갓집에서 치러지는 결혼식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그 정도는 부담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부담해야죠. 그래도 얼굴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최소한 체면 유지를 한다, 그 말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결혼하는 것은 여자를 만났을 때에 어떤 중매쟁이가 말하자면은 그 결혼식까지 책임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한국에서도 소개소에서 결혼식 비용까지 다 책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한 가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자유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도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 1,14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서류 준비해 가지고 들어올 때 100만 원 입금하고 들어오셔서 맞선 본 다음에 진짜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을 때 그때 계약하고 진행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때 계약하고 진행을 하는데, 맞선을 보고 서류 준비하고 맞선을 본 다음에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계약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에 든 사람이 없으면 결혼 진행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100만 원 맞선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많이 내고 가면 될 거 아니냐, 한번 어차피 할 걸. 그런 생각인데, 실제로 이렇게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진행하는 것과 이렇게 신랑이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내고 진행하는 것과 이 마음가짐이 틀려요, 서로. 그리고 업체에서 대하는 그 마음가짐도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류는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요. 혼인관계증명, 범죄, 건강, 직업, 이 서류는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죠. 서류 없으면 맞선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면 맞선을 본다고 했었을 때 서류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혼인관계증명, 범죄, 건강, 직업, 이 서류가 준비된 다음에 맞선을 보고 나서 그때 이렇게 맞선을 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은 그때 계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끔 우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하고 인연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많지는 않지만은 가끔 결혼 말하자면 맞선에 성공하지 모든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성공하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결혼한 신랑은 48 먹었고요. 신부 같은 경우는 34입니다. 두 분 다 초혼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맞선을 보고 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하이뽕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맞선을 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호감을 가져서 오늘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새로운 사실을 또 알았어요.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은, 신부 가족이 신부 어머니하고 신부 친구들밖에 안 왔어요. 물론,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베트남 결혼은 다 갑작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엄마한테 가족들이 안 왔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얼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주변에서 얼른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언제 한번 흥행해서 결혼했는데, 우리 자체를 믿지 못해가지고, 그 옆에 호텔 방을 얻어가지고 자면서 우리를 다 알아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군다나 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먼 곳을 출장을 가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식 하는데 가족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신부집이 1시간 거리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안 왔다. 왜냐하면은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뽕이 아니고 이제 이 신부가 다 하이정이죠.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혼을 진행하더라도 이렇게 맞선 보고 그 다음날 결혼한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신랑들도 물론 이제 그렇지만은 신부들은 더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바로 만나고 그 다음날 결혼식하고 보통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가족이 많이 안 왔어요. 친구 몇 명 하고 그리고 저 어머님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했지 않습니까?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도 이제 그 3년 전문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점심 때 같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를 이제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신랑한테 영어 잘하냐고, 영어 할 줄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굉장히 어제 말씀 보면서도 괜찮은 신부였다. 여러 명하고 맞선을 봤는데 이 신부는 개 중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신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 같은 경우도 지금 48인데 이 신부를 만났어요. 34살 신부를 만났는데 얼마 전에도 그 36인가 된 신부를 만났었죠. 굉장히 그 애국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신부였었죠.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5개 그 나라 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런 신부를 만났었는데 이 신부도 상당히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신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맞선을 본데 굉장히 그 단정하게 왔었어요. 손톱도 마찬가지고 옷차림새도 굉장히 단정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띄니까 신랑한테 이렇게 이 신부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성격도 활달하고 내성적이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어제 이제 말씀 볼 때는 굉장히 내성격인 같은 그런 걸 느꼈었는데 오늘 보니까 성격도 활달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오면서 이렇게 뚜엠바와에서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왔는데 이 신부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결혼 진행 상태에 대해서 결혼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별거 아니지만 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